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28회 최신 기출 모의고사 문제풀이 특강 1교시 2부 18번부터 35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8번. 노인의 욕창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욕창은 자세를 잘 안 바꾸고 한 곳이 오랫도록 눌리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눌리킨 부위의 세포가 죽는 거죠. 그러면 한 곳이 오래 안 눌리키게 해야 욕창이 안 생기겠죠. 근데 욕창 발생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자세를 잘 안 바꾸거나 아니면 축축하거나 마찰이 심하거나 이런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피하지방 감소. 자, 피하지방이 감소됐다 그러면 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살이 없으면 뼈하고 바닥이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욕창이 더 잘 발생합니다. 적절히 좀 지방이 있어주는 것이 욕창이 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피부 마찰 감소. 피부 마찰이 증가하면 마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하겠죠? 틀렸고요. 적절한 체위 변경. 체위 변경을 잘 해주면 욕창이 오히려 안 생기겠죠? 틀렸고. 4번 신체 가동 범위 증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가동 범위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체위 변경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욕창이 오히려 주는 경우겠죠. 틀렸고. 5번 피부 탄력성 증가. 피부 탄력성이 증가하면 욕창이 덜 생기겠죠. 피부 탄력성이 떨어졌을 때 욕창이 오히려 더 발생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19번.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자, 노화가 일어나면요, 시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먼저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수정체는 우리 눈의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노란색으로 변하면 보라색, 남색, 파란색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눈물의 양이 감소하고 각막 반사가 저하됩니다. 각막은 우리 눈 맨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인데 주먹을 눈앞에 이렇게 확 갖다 대면 눈이 저절로 감기죠. 이게 각막 반사인데 이런 반사가 저하됩니다. 각막 주변에 지방 침정물이 생겨요. 지방 이렇게 누런 침정물이 각막 주변 쪽으로 생겨서 좀 눈이 누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동공의 지름이 감소합니다. 동공은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에요. 우리 눈에 보면 까맣게 보이는 곳. 그곳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빛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니까 좀 밝은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밝은 곳에 가야 빛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좀 밝은 곳을 선호하고요. 자꾸 눈이 침침하다 하시죠. 그리고 또 너무 밝은 데 가면 눈부심이 증가해요. 갑자기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가도 눈이 너무 부시죠. 그리고 시력이 저하되고요.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빛 수능은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젊은이들은 조금 있다가 영화관 안쪽이 다 보여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영화관 같은 데 딱 들어가면 한참 동안 잘 못 보게 되세요. 그것이 이제 빛 수능이 어렵다 이런 겁니다. 자, 주요 질환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녹내장은요, 안압이 상승해요. 그러면 안압이 상승했다는 거는 눈이 이렇게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겠죠. 그래서 통증을 동반하고 시력이 저하돼요. 사물이 뿌옇고 두통이 있고 안구 통증이 있고 그러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게 녹내장이라면 백내장은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가 허옇게 이렇게 백태가 끼고 수정체가 뿌옇게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경 끼면 렌즈가 뿌여면 잘 안 보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눈에 렌즈가 있는데 그게 수정체잖아요. 수정체가 뿌옇게 됐기 때문에 좀 시야가 흐리고 잘 안 보여요. 시력 저하가 있고요. 그리고 불빛을 바라보면요.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생겨요. 빛 번짐 현상처럼 나타나면서. 그런데 특징이 통증이 없어요. 녹내장은 안구에 통증이 있죠? 백내장은 통증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둘게요. 자, 그럼 문제로 가서 1번 눈부심의 증가 맞죠?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번 각막 반사 증가. 각막 반사는 저하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동공의 크기 증가. 빛을 받아들이는 동공의 크기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눈물의 양 증가. 감소하고요. 5번 색의 식별 능력 증가. 황화 현상으로 색을 잘 구분을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0번.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던 대상자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이건 너무 많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인슐린은 당뇨병 치료에 쓰는 호르몬이죠. 즉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이 너무 많으면 그 포도당 양을 줄이는 호르몬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저혈당 쇼크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빈혈은요.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숫자가 적거나 철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질환이죠. 네,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핑 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3번 녹내장은 좀 전에도 했었지만 안압이 상승해서 통증을 수반하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거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뿌얘져서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 저하가 생기고 통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5번 고혈압은요. 혈액이 혈관벽을 때리는 압력이 너무 높은 거죠. 이럴 때는 뭐 뒷목이 뻣뻣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1번. 선망의 증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선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선명은 의식장애로 인해서 인지기능 전반에 장애가 생기고 약간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얘의 특징은요. 의식의 변화와 증상이 급격하게 시작하는 게 특징이에요. 치매는 좀 서서히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급격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는 증상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안 되죠. 회복은 안 되고 점점 악화만 되잖아요. 근데 선망은요. 선망의 원인을 제거하면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고 그러면 증상이 회복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의식이 명료하다. 의식이 흐리흐리해가지고 약간 잠에서 덜 깬 듯한 그런 의식 상태를 갖게 되죠. 명료하지 않아요. 틀렸고 2번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회복이 가능합니다. 3번 수면 시간이 일정하다. 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패턴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죠. 치매처럼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다가 한꺼번에 막 자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4번 감정 기복이 심하다. 네, 맞습니다. 막 정서가 불안정해서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아니죠. 급격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2번.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무표정하고 안정시에도 떨림이 있으며 자세반사의 소실로 자꾸 넘어지는 질환은 전형적인 파킨슨병을 설명하고 있네요.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그럼 1번 볼까요? 1번 뇌졸중. 뇌졸중은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겠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뇌에 이상이 생겨요. 그거는 뇌경색이고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로 뇌가 졸지에 중지하는,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오게 되면 이러면 뇌졸중이라고 하겠죠. 자, 혈액 공급을 못 받은 손상된 뇌가 오른쪽이면 왼쪽에 편마비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먼저 마비되는 특징이 있고요. 역시 자꾸 넘어지거나 균형을 못 잡거나 이런 것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무표정하고 안정시에도 떨림이 있다. 요게 파킨슨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3번이고요. 이번에 관절염은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부위 관절 쪽에 염증이 생긴 거죠. 통증이 있겠네요. 4번 척추 측만증은요. 척추가 휘는 거죠. 이렇게 정면에서 척추를 바라보면 곱게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으로 찍히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척추 쪽에 통증이 있겠네요. 5번 혈관성 치매.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질환이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3번.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은, 자,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니까 골다공증에 좋은 무기염료죠. 이런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을 물어봤네요. 뭐죠? 비타민 D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는 신체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노인이 운동을 꺼리는 이유는요. 힘드니까 그렇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요. 아파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뼈도 약하니까 다칠까봐 겁도 나죠. 그래서 운동을 꺼리죠. 그러면 신체적 특징을 한번 볼게요. 1번 폐활량 감소. 폐활량이 뭐죠? 한번 공기를 하고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뿜었을 때 최대한 내뿜을 수 있는 그 양이 폐활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감소해서 숨을 자꾸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못하니까 헐떡헐떡헐떡하고 힘들죠. 폐활량이 감소하니까 운동을 꺼리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복부 지방 감소. 복부의 지방은 증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관절 가동성 증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가동성 범위가요. 감소하죠. 그래서 자꾸 종종 걸음 걷게 되고 운동이 힘들어지죠. 4번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자,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잘 못해요. 공이 날라오면 확 피하거나 손으로 확 잡거나 이런 게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운동신경 반응인데 이런 게 잘 안 되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흉곽 조직 탄력 증가. 흉곽은 가슴이잖아요. 폐나 그 위 이런 쪽을 감싸고 있는 그 흉곽 조직의 탄력이 감소하죠. 그래서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꺼리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위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이 문제는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1번 수면제, 처방전 있어야 되고요. 2번 해열 진통제,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혈압약 처방받아야 되고 항생제, 신경안정제 모두 처방받아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외에도 감기약이나 소화제나 파스 같은 건 구입할 수 있겠네요. 문제 26번.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자, 예방접종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암기 하셔야지만 맞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예방접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맞고 놀러 갔는데, 휴가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인파가 너무 많아서 여행을 크게 패했더라. 대패로구나.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인플루엔자의 인이고요. 1년에 한 번씩. 파상풍은 10년마다 한 번씩. 대상포진 60세 이상. 폐렴구균 65세 이상.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책이 변해갖고 나이 기준이 60세, 65세가 아니라 이제는 50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외워볼게요. 인플루엔자는 1년마다 한 번씩 똑같죠? 파상풍은 디프테리아 백일해랑 세트로 외워주시는데요. 처음에 1회, 1에서 6개월 후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를 같이 맞아주고요. 이후에는 10년마다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를요. 대상포진은요. 60세 이상 한 번이라고 외웠었는데 50에서 64세까지 한 번 맞으시고 이후에 65세 이상 됐을 때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1회 맞으시면 됩니다. 폐렴구균은요. 65세 이상 한 번 맞으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위험군에 해당되시면 1회 내지 2회를 접종해야 합니다. 그럼 요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인파 대패로구나. 인플루엔자 1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10년마다, 대상포진 60세 이상이었는데 50에서 64세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맞아야 된다. 한 번 맞아야 된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일 때 맞는 건데 그 전에라도 위험군에 해당되면 1, 2회 접종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셨나요? 외우셔야 합니다. 듣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암기합니다. 암기하면 맞는 거고 암기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가 오히려 감사한 문제예요.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할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 꼭 외우시고 나오면 맞으세요.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파 대패로구나니까 인플루엔자 1년에 한 번씩, 파상풍 10년에 한 번씩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1년에 한 번씩, 파상풍 10년에 한 번씩, 대패로구나니까 대상포진 50에서 64세 맞는 거죠. 그 다음에 65세 때 또 한 번 맞는 거고 그 이상 됐을 때 대패로구나 폐렴구균 맞는 것은 65세 이상일 때 한 번 맞는 건데 그 이전에라도 위험군은 1회, 2회 접종해야 된다. 이렇게 했네요. 결핵은 우리 표에 안 나왔죠. 근데 결핵은 BCG라 그래가지고 생후 4주 안에 맞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7번. 요양보호 대상자가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감염이 됐을 때는요. 우리 몸에 병원균이 들어온 거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마치 감기 걸렸을 때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감기 걸리면 몸이 아프죠? 통증이 있겠네요. 정답이 1번입니다. 변비? 아니요, 오히려 설사를 하게 되겠죠. 틀렸고요. 저체온? 막 열이 나죠? 그래서 저체온이 아니라 체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열감을 막 느끼고요. 틀렸고. 4번 식욕 증가. 아프면 막 식욕이 땡기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먹기 싫죠. 식욕이 저하됩니다. 5번 체중 증가. 밥을 못 먹는데요. 체중이 당연히 감소하는 경향을 띠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자, 대여할 수 있는 걸 물어봤어요. 이것도 암기 문제예요. 외우면 맞고 안 외우면 틀리는 문제. 너무 땡큐한 문제죠.
이런 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럼 함께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하는 항목은 8가지가 있고요. 구입하는 항목은 11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한 개만 외우면 되겠죠? 저는 대여 품목을 외우려고 해요. 8개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외워볼게요. 제가 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보자면 자, 뭘 그린 걸까요, 선생님들? 이거는 휠체어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휠체어고요. 휠체어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것은 경사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휠체어, 두 번째 경사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침대입니다. 침대가 있어요. 전동 침대가 있고요. 수동 침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침대에 뭘 깔냐면 욕창 방지 매트리스를 깔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 다음에 요 앞에 배회 감지기. 고가거든요. 배회 감지기.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리고 또 그려야 돼요. 욕실에 가면 뭐가 있죠? 이동식 욕조. 7번째 이동식 욕조고요. 욕조에서 위아래 높낮이 조절하는 거, 목욕, 리프트. 이렇게 해서 8가지 저는 외웠네요. 여러분도 외우세요. 1번 휠체어, 2번 경사로. 자, 방 안에 들어와서 3번 전동 침대, 4번 수동 침대, 5번 침대에 깔아놓은 욕창 방지 매트리스, 그 앞에 배회 감지기, 7번은 이동식 욕조, 그 다음에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목욕 리프트. 이렇게 8가지 외우시면 되고요. 구입 품목 11가지도 사실 저는 외웠지만 요거까지 암기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다만 요 욕창 방지 매트리스 있죠. 요거는 구입 품목도 되고 대여 품목도 돼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에 겹치는 건 유일하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요거 하나고요. 요거는 사용 연한이 3년짜리예요. 다른 것도 다 사용 연한이 있는데 요거만 그냥 외울게요. 3년. 뭐 아니면 5년, 10년, 3년 뭐 요 정도거든요. 연한이, 사용 연한이. 근데 요거는 3년짜리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대여할 수 있는 거. 목욕 의자? 아니고. 탄력 스타킹? 아니고. 자세 변환 용구? 아니고. 욕창 예방 방석? 아니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 정답이네요.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요. 침대 위에 까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쉽죠? 하실 수 있어요. 꼭 외우세요. 문제 29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올바른 것은 거실에 향초를 피운다. 블랙이 딱 좋죠. 2번. 소화기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 놓는다. 불났을 때 못 찾아요. 3번. 음식을 조리할 때는 조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그래야 불 안 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면 합선 일어나겠죠? 과전류 흐르고요. 화재 위험이 있네요. 틀렸고. 5번.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상자 가까운 곳에 라이터를 둔다. 어린이나 노약자 손에 라이터가 안 닿게 위험한 건 치워두라고 했죠. 그래야 안전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선망 대상자는요, 의식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인지가 저하되고 실제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그때 어떤 영화를 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공포 영화다. 난리가 나겠죠. 그것이 만약에 슬픈 영화다. 역시 난리가 나겠죠. 선망 대상자한테는요, 일단 어두운 환경도 안 좋지만 집에서 영화를 본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지나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게 하는 건 안 좋겠죠. 2번. 우울증 대상자에게 퍼즐 놀이를 하게 한다.
자, 우울한 대상자는요, 사회적 활동을 좀 늘리고, 나가서 좀 햇볕도 쬐고, 운동 좀 하고, 이런 게 기분 전환에 좋거든요. 근데 퍼즐은 나가서 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상 펴놓고 진득하니 앉아갖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울증 대상자한테는 매우 안 좋겠죠. 퍼즐놀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림은 정적인 자기계발 활동에 해당되는 여가 활동이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를 권장하는 게 좋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이건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치매 대상자는요,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늘 가던 길을 산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하고 증상이 악화됩니다. 틀렸고요. 5번, 신체 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잘 못 움직이는데 등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상자한테 시킨다?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1번. 다음은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내용이다. 기록의 원칙을 준수한 것은 1번, 오후 5시에 소변을 많이 누웠다. 자, 많이 이런 모호한 표현 쓰지 않습니다. 몇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2번, 오랜만에 가족 3명이 면회를 왔다. 오랜만이 얼마만인데요?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지나도 너무 보고 싶고 그것도 오랜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입니다. 3번, 대상자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한다. 그 며칠 전이 며칠 전인데요. 2일 전, 3일 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4번, 대상자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낮잠을 잤다. 시간도 아주 구체적으로 한 행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대상자의 엉덩이에 욕창이 많이 발생했다. 많이가 얼만큼이 많일까요? 주관적인 표현이고 모호한 표현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행할 때 시설장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은 어떨 때 시설장한테 전화를 하냐 알려주냐. 대상자의 상태가 변했을 때 무조건 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도 연락을 해야 되고요. 서비스를 변경한다거나 날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월수목 하던 걸 월화수목금 이렇게 서비스를 추가한다거나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거나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요럴 때 시설장한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방문이 고장났을 때 그럼 고쳐드리면 되죠. 사람 불러서 고치거나. 2번, 세금고지서를 발견했을 때 업무 대행하시면 되죠. 3번, 대상자의 친구가 방문했을 때 연락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래서 많이는 주관적인 표현이고 모호한 표현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대상자가 자녀 옷의 세탁을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얘기하면 되죠. 5번, 대상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는요. 특이한 사항이죠. 상태에 변화가 생긴 거죠. 이럴 때는 연락을 꼭 해서 알려줘야 하고요. 문서로도 특이사항란에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4번, 위암 말기 대상자가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이 상태는 딱 우울 상태네요. 우리 임종에 적응하는 단계요. 부분타 우수 아시죠? 우리 시험은 반타작만 맞으면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랬죠? 50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60점 맞아야 돼요. 부분타 우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는요, 부정, 부는 분노, 타는 타협, 우는 우울,
수는 수용이죠. 부정은요? 아, 오진일 거야. 무슨 내가 암이야.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부정하는 거고요. 부는요? 왜 하필 나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못된 애가 걸려야지. 왜 하필 나냐고? 이게 분노고요. 타는요? 타협하는 거죠.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거고요. 우울은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지금 지문에 있는 것처럼 말을 안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막 계속 울고 어떨 때는 계속 잠만 자고 이런 상태입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막 우울한 경우에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 옆에 손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는요, 수용이에요. 이렇게 우울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 난 이제 지쳤어. 그냥 모든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부분타, 우수. 자, 그러면 우울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외부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지금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가려고도 안 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짜증이 폭발하겠죠? 틀렸고요. 2번. 슬픔의 표현을 못하게 한다. 감정은 잘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준다.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네요. 4번.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용 단계에서 도와주면 되겠죠? 5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계속 말을 건넨다.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옆에서 조잘조잘 그리면 되게 짜증나죠? 예, 5번은 틀린 방법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35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죽음을 앞에 둔 대상자는요, 식사 잘 안 하시고, 물도 잘 안 드시고, 잠만 주무시고, 막 이렇죠. 그런 내용 보면 됩니다. 1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아니요, 거의 누워 계시면서 주무시죠. 2번. 소변 배출량이 점차 증가한다. 물이나 음식을 잘 안 드시고요. 소변 배출량은 줄어들죠. 3번. 피부의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 하얗거나 파랗게 변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기존의 분비물로 인해 기침 횟수가 증가한다. 기침을 하면 이 기존의 분비물을 바깥으로 뱉어내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행위를 못 하시고요. 가슴에서 그르렁그르렁 이렇게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숨소리가 좀 안 좋은 거죠. 거칠은 거죠. 틀렸고 5번. 팔, 다리부터 시작해서 손, 발이 점차 싸늘해진다. 몸이 차가워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디부터? 신체의 제일 말단 부위인 손, 발로부터 그리고 점점 심장 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팔, 다리 이쪽으로 싸늘해지는 거죠. 말초 부위에서 중심 부위로 점차 식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28회 최신 기출 모의고사 1교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암기하라고 한 내용은 반드시 꼭 암기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입어서 28회 모의고사 2교시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열공!